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얘기들을 주 이슈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끝났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헷갈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식공장 TV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시가총액 관련한 그런 얘기들, 앞으로 올해 2020년도에 작년 연말만큼의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양시장 모두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일요일 현대투자연구소 증권강연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청담동 리베라호텔 3층에서 현대투자연구소 증권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료 강연회입니다. 2만원 참가비가 있고요. 2시부터인데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보유종목 진단 시간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재 2020년도 올해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한 이후로, 작년이었죠. 작년 돌파한 이후로 5개월 연속 양봉을 시현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만의 TSMC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차트 역시도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조정 없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작년 11월 달인가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서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시가총액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6만원이 살짝 깨진 그런 모습인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흐름도 양호합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1%가 넘는 조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 또 밑으로 좀 처지는 모습이 아닌가, 너무 세게 달린 게 아닌가, 또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 초반부터 무섭게 달릴 가능성을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올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90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재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어떤 전작이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혁명부터 해서 또 애니컬 혁명, 또 스마트폰 혁명, 그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현재 진행되는 그런 흐름까지. 그래서 주가가 과거 90년도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삼성전자가 또 탄탄하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온 거 아닙니까?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차분하게 준비해서 뺄 건 빼고 알짜만 현재 간추려 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재평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런 관점으로 2020년도는 삼성전자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체제로 전환이 된 이후부터 2014년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4차 산업 벤처 기업들, 그죠?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저 프린터온이라든가 프록시멀 데이터, 스마트싱, 미국 사물인터넷 개방용 플랫폼 개발 업체죠. 이 업체를 인수를 하죠. 스마트싱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프페이 같은 이런 회사들.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로 인수를 했죠.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삼성페이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루프페이를 인수했죠. 다음에 뭐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조이언트라든가 또 비아디에 투자를 직접 하고요. 그죠? 특히 하만 오디오 전문 업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이런 전문 업체까지 인수를 하면서 지금 4차 산업을 알차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루프페이라든가 하만 인수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죠? 비메모리 부분은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메모리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준비를 해온 그런 어떤 이력이 있죠. 특히 이제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부분 퀄컴이 꽉 잡고 있지만 삼성이 지금 한 4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조만간 1위를 탈취할 거다라는 어떠한 그런 예상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미지 센서 부분도 지금 이제 소니가 1위고 또 2위 삼성전자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R&D 쪽, 비메모리 쪽 중에서 파운드리 R&D 쪽에 40조 원, 그다음 시스템 LSI 쪽에 33조 원, 그다음 파운드리 쪽에 시설 투자에 58조 원, 그죠? 또 시스템 LSI에 2조 원 정도, 총 133조 원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구분하는 거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주력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뭐냐면 저장 장치가 아닌 반도체, 나머지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U라고 얘기하죠. 이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 중앙 처리 장치 같은 시스템 LSI 같은, 그죠? 이런 집적 회로가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CMO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어떤 뭐 규정에 맞게 약을 대신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CMO처럼 이 파운드리 업체, 위탁 생산 업체, 이 부분도 우리가 비메모리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렇게 지금 포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점 삼성전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작년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TSMC와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TSMC를 앞섰지만 작년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TSMC한테 잠깐 시가총액이 뒤지죠. 그렇죠?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7년 만에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을 가지고 추월합니다. 물론 이제 우선주를 뺀 거예요. 그렇죠? 우선주를 뺀 거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달러 기준입니다. 2,647억 달러. TSMC가 2,791억 달러로 잠깐 삼성전자를 추월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시면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보다 비메모리 수요가 더 커진 부분도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오히려 대만 쪽이 더 우리나라보다 좀 유리하게 또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주가가 작년도에 많이 소외됐어요. 대만 증시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한 당분간 또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다시 뒤엎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TSMC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4개월, 5개월 연속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갓 신고가를 돌파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펀더멘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PER은 지금 현재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12.6배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애플 기준으로 본다면은 20배, 퍼가 20배입니다. 엔비디아가 33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5.4배. 거기 나와 있죠. AMD가 44.9배, 굉장히 높죠. 퀄컴이 한 14.6배 정도, 소니가 15.3배. 자,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이런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매력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주환원 정책도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017년도 보니까 372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가총액 12위. 2017년도 기준으로. 근데 2019년도 작년도 1월 달에 32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고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그래서 225조 원으로 32위까지 떨어집니다. 자, 올해 1월 8일 기준으로 보니까 다시 10단계를 올라서면서 삼성전자가 341조. 자, 지금 현재 355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2017년도 한참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을 때 그때 시총이 414조였어요. 2017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근데 현재 355조거든요. 왜 더 줄었을까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그렇죠. 자사주를 소각했어요. 그죠? 2018년도 12월 달에 보유 자사주 자녀분은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치도 올라가고요. 다음 배당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무려 12조 9천억을 배당 금액으로 그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요. 그죠?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지금 배당 목표치가 무려 28조 8천억이 2배 이상 크게 배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저평가에다가 그죠? 주주 어떤 가치를 부각시키는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도 소각을 했고 또 배당 정책도 강화를 하고 자, 실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물론 지난 분기라든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약 8% 정도 높게 나왔죠. 예상치가 6조 5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4분기 영업이익이 7조 1천억 정도 나왔어요. 올해 전망치는 그렇죠. 2019년도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약 40%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갈등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잖아요. 물론 장기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1단계 서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바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이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굉장히 실적에 유리한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펀드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그죠? 한국투자밸류, 한국밸류 자산운용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가치 투자 펀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MG 약트먼 포커스 펀드라고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이 펀드가 사실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펀드인데요. 가치 투자 펀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MG 약트먼 포커스 펀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무려 비중이 14.3%나 되죠. 거기 유명한 회사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의 대명사가 뭐가 있어요? 코카콜라라든가 디즈니, 존슨앤존슨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AMG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를 4.4%, 존슨앤존슨의 4.2%, 코카콜라는 3.5%예요. 그 펀드가.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무려 14.3%나 비중을 가장 크게 지금 늘렸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을 이 약트먼 포커스 펀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들은 지금 다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얼마에 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냐? 언제쯤 또 짐을 늘려야 되는 거냐?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더 사야 된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상담이라든가 자세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 전달을 좀 받으시려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체험 VIP 문을 좀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쪽 맨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체험 VIP 회원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 종목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세요. 지금 뭐 신문 기사라든가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만 확실하게 주식공장장 TV에서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구독자분들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장중방송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